글쓰기는 가슴에서 우러나온 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터뜨려내야 됩니다. 가슴에서 터뜨려내는 이야기,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글쓰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를 쓰다인데, 이것도 일부러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애들 표정이 하나하나 전부 다 강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애들이 이렇게 주목을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요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눈길을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박수 치세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글쓰기를 할 때 글쓰기가 잘 안 되는 까닭이 뭐냐 하고 애들한테 물었죠. 여기에 제일 많이 쓴 건 5가지만 꼽았는데 한 30몇 가지가 나옵니다. 애들이 나는 이래서 쓰기 싫다, 이래서 쓰기 싫다, 이래서 쓰기 싫다,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글감 찾기가 어렵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글감을 주는 게, 어른들은 글감을 줄 필요가 없죠. 자기 할 말이 있으니까 쓰는데 아이들은 뜻밖의 자기가 할 말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고 글감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글감 찾기가 어렵고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부터 먼저 할까? 첫 마디가 굉장히 폼이 나야 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뭘 할까? 그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래요. 할 말은 있는데 첫 마디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 몇 번 뭐 실화 보다가 그냥 치 아픕니다. 아이고 내가 글쓰가 사나 이라고 막. 잘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잘 쓰고 싶대요. 잘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누가 비웃을까 두렵다. 이걸 글이라고 썼나? 이런 이야기 들을까 싶어서 두렵다. 그리고 나는 이과생이다. 난 글 쓴 사람 아니다. 저는 글쓰기를 포기하는 일은 자기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감히 선언을 합니다. 꼭 글이 아니라도 좋아요. 자기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자기 할 말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게 우리 국어 교사의 할 일입니다. 논술 시험 준비를 하거나 무슨 뭐 자기소개서 쓰기를 준비하거나 나는 이런 것을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쓰기로서. 글쓰기를 포기하지 말자. 자기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지 말자. 자기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부산에 글을 잘 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윤지영 선생이라고 오늘 같이 올라가다가 못 왔는데 이 친구가 내한테 짤막하게 이 글을 써가지고 프랑스 어느 시인이 썼다는데 나 이 작품 모르겠고 이것도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말은 자기를 묻고 있던 수레를 먹어치우고 옵니다. 수레를 먹어치우고 먼 산을 바라본다. 말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는 먼 산입니다. 거기서 말갈퀴를 휘날리며 지 마음껏 뛰어다녀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경주마가 되거나 수레말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수레가 묶고 있습니다. 이 수레를 먹어치우고 먼 산을 본다. 자기 선언이죠. 나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 뭘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보기 때문에 남들이 정해준 잣대 그것에 못 맞추는 두려움 때문에 이래서 자기를 늘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스스로 자신을 왜 낮춰보는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을 주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너는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그래 잘 안 되니까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경쟁 속에 몰아넣는 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또 감히 선언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두려움만 심어주지 않았나. 이 두려움이라는 게 경쟁이죠. 경쟁을 시키면은 반드시 서로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걸석이가 해내보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자. 두려움 한복판으로 내 몸을 던져야 산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67인데 67쯤 되면은 먼저 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보다 오래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죠. 오래 나이를 잡수신 분도. 그런데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상상도 잘 안 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네. 많이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요, 사실은 별것 아니거든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죽음보다 더 맞바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의 한복판 이거 별것 아니야 이거. 내가 65세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별것 전부 다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학교 하나 발령받는 것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죠.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저는 두려움의 한복판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89년도에 전교조를 만들 때였습니다. 해직된다고 생각하고 내 감옥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세상만사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잡혀갔다가 나와가지고 무슨 해직당하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아무 거침이 없는 거예요. 해직 5년 동안을 저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을 때다. 왜? 말과 행동이 똑같았다. 근데 복직을 하고 나니까 안 되대요. 안 되는 것도 압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나는 하고 어떻게 산다를 써보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는 내 식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절실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간다. 내 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두려움의 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간다. 글 짓기라 합니까? 글 쓰기라 합니까? 글 쓰기라고 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글 짓기라고 합니다. 장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글 짓기와 글 쓰기는 좀 다릅니다.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가 생겼을 때 83년에 생겼습니다. 83년에 한국 글쓰기 연구회가 생길 때 글짓기 연구회라고 부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우리가 글짓기 하러 모였어요. 글쓰기 하러 모였지. 제일 처음에 북글씨 쓰는 거 막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글쓰기는 글짓기와 어떻게 다른가? 글짓기는 머리에서 짜낸 걸 지어내려니까 머리가 작동을 해야 되죠. 글쓰기는 가슴에서 우러나온 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터뜨려내야 됩니다. 가슴에서 터뜨려내는 이야기,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글쓰기입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온 글입니다. 너는 왜 83년부터 그렇게 글쓰기를 하려고 했는가? 83년부터가 아니고 저는 79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선생이 되고부터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대양중학교라는 아주 허름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아이들하고 문집을 내었습니다. 문집을 내가지고 이 문집을 낼 때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보기글을 내준 게 뭐냐? 이호덕 선생님의 일하는 아이들입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일하는 아이들은요, 사회과학 도서와 인문과학 도서를 합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을 여론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을 때 2등 했습니다. 1등은 뭐냐?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호덕 선생님 반 아이들이 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보니까 와,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글짓기는 가짜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글 쓰기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글 짓기는요, 머리에서 짜낸 글은 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온 글은 순위를 정하면 안 되는 글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것을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아이들을 순응하는 경주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진 교육은 글짓기를 하게 하지 글쓰기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의 일하는 아이들은 오랜 시간 검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내가 왜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가? 글벙어리에서 벗어난다. 글 쓰라면 난 글 쓴 사람 아닙니다. 아까 아이들 했던 말이 있죠. 그거 보십시오. 그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 할 말 지가 하는 그 벙어리에서 벗어나는 일. 어른이고 아이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을 백성에게로 되가져온다고 제가 했는데 훈민정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른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훈민정음 서문에
백성들이 이르고자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28자로 만든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민주가 거기에 펄펄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벼슬아치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거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쓰게 한 겁니다. 이제는 500년, 6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를 민중의 주인으로, 백성이 그의 주인으로 서게 하는 일을 해보자고 우리는 모였던 겁니다. 그를 백성에게로 데려가져온다. 그리고 우리 삶을 가꾼다. 글 써가지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거는 제가 어려운 말 좀 써가지고 한 건데 이렇습니다. 글쓰기는 완성된 세계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인간에서 세계의 창조에 직접 참가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한다. 글쓰기 안 하면은요, 수동적 인간이죠. 세계의 창조에 직접 참가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게 글쓰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봅시다. 글이 뭐야? 글이 뭐야? 글쓰기 하는데 글이 뭐냐? 삶하고 말하고 글의 관계를 바로 알자. 저는요,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은 요것만 있으면은 끝났습니다. 글쓰기의 이론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뭐냐? 삶하고 말하고 글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관계를 살펴보면은 화살표가 삶이 말이 되고 말이 글이 되는 요 화살표 요거. 글이 요래 됩니까? 글을 쓸 때 삶을 말하듯이 글로 쓴다 이러면은 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삶이 말이 되고 말이 글이 되는 것은요, 자기 삶을, 자기 생활을 말하듯이 글로 쓰면 됩니다. 제일 쉽죠? 자기 삶을 말하듯이 글로 쓰면은 그게 글이야. 나중에 아이들 글을 한번 봅시다. 삶을 말하듯이 글로 쓰면 되는데, 요게 글의 위치가 여기에, 글의 자리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요, 글이 말을 지배하고 말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보통의 현실이다. 내가 중학교 있을 때 아이들하고 5교시가 그때 자유시간이었는데 점심 먹고 난 뒤에 막 뛰어놀다가 들어온 아이들 앉자마자 내가 시험지를 한 장씩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너가 방금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한번 적어봐라. 거기는 적을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아, 적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 그럼 그걸 그대로 적어봐라. 그래 적었어요. 받아가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어떤 애가 그랬었어요. 나는 상석이와 매점에 갔습니다.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상석이가 옆에 따라다니며 얘 준호야 좀 줘. 얘 준호야 좀 줘. 나는 너는 너 돈 주고 사 먹으렴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 왜 거짓말 하노? 준호야 맞지? 그랬지? 이러니까 그랬대요. 너 둘이 다 같이 거짓말하네. 거짓말 안 했는데요. 니 언제부터 서울놈 됐노? 얘 준호야 좀 줘. 너는 너 돈 주고 사 먹으렴.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임마 좀 더 미친 애 새끼야.
이랬거든. 글을 쓰려고 하면은 말하듯이 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말을 지배합니다. 뭐냐 하면은 글은 아주 어렵고 고상하고 뭐 잘 쓴 글만 이래 봤단 말이에요. 잘 쓴 글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글 때문에 자기 말이 서울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글이 말을 지배하는 거죠. 사소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요 엄청난 쇠뇌가 글로서 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 된단 말이야. 삶이 말이 되고 말이 글이 되면은 그 삶 속에 있는 기쁘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 녹아 있는데 그 삶을 말하듯이 글로 써보면 되는 거야. 무엇이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요 거꾸로 이래 되니까 어째 되느냐? 글이 말을 지배하고 말이 삶을 지배하니까 그 글 뒤에는 음흉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죠.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권위를 가집니다. 글은 우리만 쓰는 거야. 독점을 하죠. 그리고 글이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백성을 농락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따위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자. 삶을 말하듯이 글로 쓰자. 삶을 말하듯이 글로 쓴다를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말하듯이 글로 쓴다. 시작. 삶을 말하듯이 글로 쓴다. 이러면 오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